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식사. 그 지금 또 힘들면 잠깐 쉬었다 이렇게 네, 하는 거라서. 그렇죠. 오늘 또 바쁜데 귀한 시간인데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지금부터 조금 그 민감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창업자의 어떤 정치 참여라는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 창업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그러면 정치에 참여한 어떤 계기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사실은 90년도부터 69, 90년도 그때 그 지역사회 학교가 그때 전국에 1430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첫 번에 그 전에 이제 그 종로 협의회라고 지역사회 교육 종로협의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첫 번에 지역사회 교육 내가 조인하게 되게 된 거는 아침에 잘 쉬려고 올라갔더니 어떤 그 여자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인사를 시키는데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장하고 있는 백명희 장이 오고 와 있어 인사하라고 그러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말씀이 지역사회 교육 종로협의회를 만들 테니까 그 부회장으로 와가지고 좀 도와주라고. 내 방에 왔더니 이제 그 지역사회 교육 운동을 오래 했던 문기랑, 나중에 그 종로협의회 사무국장에 있었는데, 문기남 씨가 와가지고 그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그 책자 뭐 이런 거 하고 간단하게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이념이라든지 뭐 자료를 놓고 평생 회원 가입 뭐 해서 그거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역사회 교육을 조인하게 조인이 됐는데, 그때 이제 지역사회 교육의 회장은 이화여고 교장 선생 하시고 이화대학교 뭐 교수도 하시는 박정래 선생님이라고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처녀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좋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좀 노크를 해보니까 아시겠다고 그래 내가 그걸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가서 이제 차대접하고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수락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종로협의회 회장을 하시고, 이제 중앙협의회 부회장은 내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국 그때 이제 출발한 종로협의회부터 했는데, 그 종로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된 이후부터 소위 첫 번째는 경로 산업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종로에 사는 65세 이상인가 그 사람 노인양반들을 그 새마을호 차트해가지고 울산 산업시설 그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 회야가 이제 그거 따라가서 가면 더 인수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가다가 종로 경로 그 산업시설이 끝난 다음부터는 지역사회 학교 간부들 학교에 지역사회 학교 간부들 뭐 운영요원 있는 학교도 있고 무슨 학부모들 뭐 이제 그분들을 이제 또 그래서 명예 회장님은 별도로 오셔가지고 시찰 다 끝나고 저녁에 울산의 다이아몬드 호텔 그 2층에 그 그랜드 볼륨에서 저녁 식사하고 인사말 저게 이제 회장이 간단히 인사 말씀하고 테이블 하나에 이제 울산에서 근무하는 중역들이 테이블 하나씩 맡고 헤드 테이블은 회장님이 맡고 그다음 테이블은 내가 이제 그다음 해서 그리고 이제 뭐 그거 먹고
흥이 나면 이제 그때부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2차로 간다 노래 부르라고 하면 요즘 얘기한 것처럼 뭐 자체 밴드 부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뭐 아무런 어떤 내 느낌이 혹시 이게 바쁘시냐 뭐 그런데 이거 하시는 이거 뭐 이게 언뜻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중에 이렇게 산업주차를 하다 보면은 거기 그 산업주차를 가는 사람들 중에 뭐 여러 사람들이 중정회장님 같은 장관이 대통령 되셔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아무 생각도 없이 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훌륭한 하셔야 되는데 그때 노태우가 이제 대통령 할 때인데 워낙 노태우가 뭐 정치를 개발을 하고 말이지 뭐 물태우라는 얘기가 그랬잖아요. 아주 뭐 결정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도중에 그 하루는 내일 새벽 4시에 청운동으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4시에 왜 오시는구나. 청운동에 와서 4시에 나와 같이 울산, 서산 가자고. 그때가 좀 추웠을 때예요. 이락에서 그때 뭐 전장 나고 그래가지고 뭐 바그다드 지점이 뭐 지점장 이하 직원들이 뭐 이게 통신도 두들두고 이제 연락 안 되고 그럴 때인데 이제 4시에 이제 새벽 깜깜한 4시 이제 갔더니 회장님 방에 불 켜놓고 있는데 4시에도 안 나오세요. 한 20분 동안. 근데 차량 이 녀석이 날 딱 내려놓고 그냥 후딱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로수 다녔는데. 근데 이제 회장님 차가 시동 걸어놓고 있으니까. 근데 회장님 차인데 회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내가 그거 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 겨울인데 속 내일도 안 입고 그러고 탔는데, 있었는데, 한 20, 30분 있는데 막 이 아래가 뭐 얼어가 춥더라고요. 근데 회장님이 이제 나오시더니 뭐 이렇게 들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들고 나오시더니 이거 김밥하고 장국인데 배고플 테니까 김밥 먹으라고 나 좀 간단히 요기하고 나오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뭐 새벽 4시에 이게 뭐 밥 맛있겠습니까? 동안 회장님이 안 드시고 나 혼자 그거. 그래 주시길래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여러분 김밥을 이렇게 쌌는데 그걸 하나 놓고 천천히 어머니 깨물어 먹으면서 이제 그러시더니 나는 잘 테니까 그 김밥이나 천천히 먹어라. 그러고 막 떠나려니까 뉴스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 이락에 있는 현대 직원들이 다 무사히 달했다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지점장이 내가 외접에서 내가 데려오기 때문에 했어. 근데 그거 나오기 전에 이제 회장님이 물으시길래 그 지점장이 내가 침착하고 살이 깊어서 별 일 없을 거라고 그러시고 그 뉴스가 나오니까 아 잘 됐다고 그러면서 아, 나 이제 잘 테니까 이제 새벽 4시에 가니까 뭐 차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때 캐드락인데 그거 타고 막 달리니까 현지 가니까 아직 동해안튼 6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회장님 차가 굉장히 빨리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현장 소장 이하가 쭉 애들이 서 있어서 인사하고 내렸는데 그러니까 아침밥부터 차려놨을 거 아니에요. 진짜. 나도 김밥도 한 2서너 안 먹고 그냥 살고 많이 놔두고 그래서 가시면은 이제 집차를 타시고 이제 집차를 그 왜 그 현대사원은 집차 같이 생긴 게 이게 뭐더라? 차에 잊어본 하도 오래돼서 그 현장에서 쓰기 좋은 차 있어요. 집차 선생. 그걸 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누르면은 뭐 40km 달린다고 하더라도 한 4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이렇게 중간쯤 이렇게 도시는데 거기에 이제 회장님 아버지 동상 세우려고 하는 꽃섬을 지나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사이로가 동해에서 제일 큰 사이로가 거기 있고 거기는 꼭 들으시죠. 그랬다가 이렇게 이제 논 사이 길 이렇게 가가지고 뭐 펌프장 있는데 뭐 그 이제 비행장 활주로가 있으니까 그 씨 같은 거 정말 비행기를 뿌리고 비료도 이제 비행기를 뿌리고 하니까 거기 들리시고 가다가 이제 거기 오시게 되면 뭐 점심 가까이 되죠. 우리 석유학단지 한번 저기 한번 가볼까? 그러시죠. 근데 석유학단지를 가는 차 속에서 조금 그런 언지를 하시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건데 혼자 알고 있다가 그것도 운전수로 가고 귀다 대고 요새 나라가 참 너무 걱정된다고 하는데 혼자만 하고 있는데 한번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시길 듣고만 있었죠. 그래서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대통령이 이런 이유 때문에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건 없지만은 그때 노태우 정부가 아주 현대한테 상당히 더 대우롭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가지고 안 가지면 뭐 안팎을 넣고 말이지 뭐 갖다 주면 작다고 뒷전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아주 추하게 해놓으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국민들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집단의 총수 창업자가 돈도 갖고 권력도 가지면 되느냐 이런 말들이 늘 있었잖아요. 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양반이 그 사업도 밖에서 벌어서 안에 살찐다는 우리 수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부 중동공사도 그렇고 해외공사 뭐 우리 호주까지가 범버리향 뭐 준설 저기 에라스케 허리케인 브릿지 월남전에 가서 돈 버는 거 중동공사 그전에 마리아 동남아 싱가포르 뭐 싱가포르 땅은 싱가포르 전체 도시국까지만은 국가 면적의 0.3%를 얼마 우리가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반이 밖에서 벌어서 안에 살찌는 게 현대 크게 써붙이고 있었죠. 조수소에 그렇게 써붙이고 했었어요. 근데 그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은 전부 내수, 그러니까 수입 대체 품목을 생산했죠. 심지어는 뭐 조미료 뭐 이런 그 아이스케이크까지 생산을 하고 뭐 주간지 있잖아요. 그 이상한 거, 그 삼류 그 천안 그 주간지도 해서 팔고 뭐 물론 제일모직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수입 대체 품목을 개발한 그런 국가적으로도 뭐 도움되고 했지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업을 삼성은 하고 결국 가서는 삼성이 현대에 하는 것을 전자만 빼놓고는 계속 뒤따라온 겁니다. 우리가 해외 건설을 해서 엄청스럽게 대화를 벌으니까 76년도에 그것도 자기들 창업하지 않고 신원건설인가 무슨 건설을 사가지고 건설해서 만든 것이 이게 삼성 지금 건설이고 조선소 하겠다고 뒤따라서 조선소 했고 자동차 하겠다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망했지. 근데 전부 하는데 그 하는 일들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길 닦아놓으면 뒤따라온 거예요. 내가 법률 개정하고 뭐하고 막 뭐 해놓으면 그런 거하고 삼성하고 우리가 좀 다른 쪽인데 그러니까 이제 산업시설하면 울산 가면 다들 입 벌리거든. 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장님하고 이제 뭐 만찬장 같은 데 가면 회장님 대통령 나오시죠?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은 그랬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 그야말로 정치판이 그렇게 개판주를 몰고 뛰어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가 이제 밖에서 벌어서 안을 살준다는 얘기 자체는 그 양반의 그 기업 사업 이념 중에 보국이라는 것을 굉장히 생각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보국 정신. 이거는 우리가 벌어서 괜히 하는 게 내가 나라에 바친다. 결국 아산재단 만든 것도 일종의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제일 먼저 병원 세우는 것이 서울에 있는 돈 벌 수 있는 데에서 병원 세우지 않고 저런 저 무이천 있잖아요. 저 인제, 보령, 저기 뭐 몇 군데 했던 그런 것 자체가 그때 자기 주식의 50%를 도네이션 해가지고 이제 해서 아산재단을 창립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치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양반 이제 보통 때 나한테 얘기하고 뭐 하시는 거 보면 나라 경제에 큰일 났다 뭐 이런 말씀들이 거의 전부가 하는. 그때 전두환이라도 독재는 쓰고 그랬지만 경제는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사회 질서가 법 질서가 그때 어쨌든 뭐 강제로 뭐 삼총대를 끌고 가서 또 패도 어쨌든 간에 어떤 사회는 안정이 됐었고 그 노태우 때 그 뭐 12 무슨 9.28 선언인가 뭔가 6.29 선언인가 그것이 해가지고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법 집행이 안 됐어요. 그냥 되모 만능주의가 됐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가 공권력이 안 쓰고 경찰들이 뭐 치아를 뭐 하기 힘들고 하게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런 등등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양반이 무슨 권력욕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나라 형편이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너무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그다음 정치에 들어가실 걸로 알고. 일단 계기는 그럼 어떤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치 상황적인 문제와 또 이제 노태우 정부에 대한 약간의 탄압 막 이런 맞물려서 좀 정치해야 된다 생각을.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러면 그전 지역사회운동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 쭉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보니까 1990년 무렵에 우리 이제 그 민간사직 그 중국을 가셨잖아요. 그때 같이 갔습니까? 그건 뭐 같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다 밑에 내가 인솔한 거죠. 중국 가게 된 거는 93년도에 갔는데. 93년도에. 선거 전 아닙니까? 선거 후에 갔습니까? 민간사절단 간 게 백두산 백두산 것은 그 전에 갔죠. 백두산 갔는데. 그때는 안 갔어요 내가. 그때는 50인 가가지고 그냥 친목단체 겸 거기 조인하는 사람들이 해변 시내 있는 사람들, 지역사회 교육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인들 이런 사람들 갔다 왔어요. 근데 나 그때 바빠서 못 갔고.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뭐 정치적 폭석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온 명예 회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워낙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아마 정진영 교수도 그때 가서 갔다 왔을 거예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내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여튼 그 이화여대 100명이 합장한 뭐 너무 열성적이었어요. 회장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갔다 와서 얘기 들어보고 이제 제가 못 가면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럼 그 우리 면담자께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창업자께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 언제 들었습니까? 그게 글쎄 새벽 4시에 가가지고 그 서창간치께서 언지를 준 거예요? 차 속에서 소개학단지 가는데 귀속에다 대고 노골적으로 내가 정치를 뭐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정치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직접적으로 행동 보여준 거는 언제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제 얘기를 안 하는데 예. 91년도 12월 말 마지막 사장단회 회의 때인가요? 사장단회 회의 때 그 후에는 나보고 뭐 정치 얘기는 얘기 일치 안 했어요. 정치 같이 하자 그런 얘기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회장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 이명박, 이내헌 예. 이 사람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정치를 한다. 근데 나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회장님 뜻은 내가 대충 감은 잡고 있었지만은 그 사장단회 회의 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고 그게 이명박 시장이 그때 이제 그 날짜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이명박 씨하고 나하고 마지막 학수하고 이제 그리고 이명박 씨가 나보고 뭐 종로에서 출마하면 당선이 될 거예요 나보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명예회장님은 그때까지도 종로에서 나보고 출마하라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갑자기 그런 소리 들으니까 내가 정치한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죠. 그러더니 이제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그랬는데도 나한테 직접 정치에 참여하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선거가 그게 92년 12월 12월 18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총선이 3월 24일 총선이었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바로 끝나는 게 91년도 말 92년도 바로 선거는 애가 당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왔는데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하루는 사무실 가서 있다 보니까 동아일보가 됐는데 동아일보 헤드라인에 말이에요. 제1면 톱 기사에 현대건설 이내헌 사장 종로 출마하고 아주 대서특필을 한 거예요.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많이 돌았는데 회장님도 말씀 안 하시고 근데 총선이 3.23은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3개월 뭐.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역사회기업 운동 주체로 현대건설에 거기 이제 그걸 지으면서 거기 원소공원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원소공원이 그 밑에는 헬스클럽이 있고 위에는 이게 이제 공원처럼 잠시 신고 해가지고 종로에 있는 부녀회들, 부녀 학부모들 있는 사람들 아침에 에어로빅 강사를 초대해서 에어로빅을 했어요. 아침 일찍. 근데 회장님이 내일 아침 에어로빅 나하고 같이 하자고. 그리고 회장님도 꼼꼼할 때 와서 그걸 불 켜고 에어로빅 하면서 뭐 하면 거 따라서 이렇게 하고. 이제 나는 것도 젊고 하니까 잘 따라가는 회장님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막 좋다고 회장님이 서민적이고 그렇다고 좋다고 박수치고. 그럼 하고 나면 땀이 이렇게 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 끝나고 샤워하고 이제 하고 좀 차 시길래 갔더니 회장님이 이 사람 종로에 출마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회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사는 정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보다 훌륭한 사람을 좀 찾으시죠. 그랬더니 내가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면에서 회의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렇게 얘기한 것은 평생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나도 찾아볼 테니까 당신도 찾아봐. 나는 경제만 하는 사람이 말이죠.
어느 놈이 거기 뭐 종로에 출마해서 국민당으로 당선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딱 일주일 지나니까 또 찾으시더니 찾아봤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정치도 잘 모르고 누가 합당한지 모르고 종로에 누가 하는지 모르고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찾아봐 또. 그래서 이제 3주째 되는 때인데 아침에 이제 에어로빅 그걸 운동을 하고 이제 땀이 나서 땀을 이렇게 오는데 계단이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을 가려면. 계단 내려오는데 회장님이 저를 어깨동무를 딱 하는 거예요. 어깨동무를 하시더니 종로로 이사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못한다 만다 뭐 이런 할 수도 없고 종로 이사가 그래서 아이고 난 죽었구나 속으로. 그래서 이제 따로 올라갔더니 그 종로의 저쪽 이화동에 몽원이가 살던 집 알지? 그러는 거예요. 정몽원 회장 살던 집이 거기 종로 거기 있었어요. 지금은 그 현대 엘리베이터 그걸 헐고 현대 엘리베이터에 사무실 빌딩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압니다. 그랬더니 그 집 좋으니까 거리 이사 온 거예요. 그게 뭐 그쯤 되니까 이게 뭐 못한다면 사표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낮에 거기를 갔죠. 이화동 거기 집이 어떻게 생겼나 했더니 뭐 대지가 한 270평 정도 되고 뭐 이게 회장님이 짓는 이 집 스타일이 뻔해요. 아주 멋도 없이 찍어둔 청운동 집도 그렇고 시골 여관방 비슷한 집같이 이게 뭐 타일을 입혀가지고 지었는데 그때 그 집이 비어있고 정몽원 회장 기사가 1층 그 방을 쓰고 있어서 집이 뭐 오랫동안 안 써서 아주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하던 거 좀 집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집 어때? 그 운전수가 쓰고 있고 그러는데 집을 손봐야지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쭉 누르더니 오상모라고 그래. 그 오상모라는 사람이 회장님 통째로 같이 왔던 오인보 감사 부산 사무소에 책임자로 있다고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내 말씀 요즘 얘기해. 예. 그건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걔가 이제 건축가로 왔어 대학을. 그리고 너 저기 저 이화동에 있는 그 저기 몽원이 집 알지? 예. 너 일주일 내로 깨끗하게 수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회장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이 일주일 있다 오더라도 주민등록은 오늘 당장 옮겨. 그래서 그럴자 뭐 압구정동에 현대맨션에 살다가 그린 주민등록을 옮겼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건 아주 뭐 우리 가족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딸 셋에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큰딸이 대학교, 내가 좀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대학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가족회의를 했어요. 애들 데리고 집사람. 아빠가 정치를 해서 하고 종로에서 출마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집사람은 원래 좀 그 전통적인 그 충청도 여자같이 순종형이에요. 이렇게 뭐. 그러니까 딴 놈들에게 우리 제일 큰 놈이 그러면 대학 다니면서 조금 연됐는데 하여튼 그 대학 내에 방송국에 들어가가지고 방송 제작하는 거 이런 거 해서 좀 뭐 그런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어제 그 지 친구들 간에
제 아버지가 예컨대 현대 뭐 조무딸이다, 삼성 무슨 중역딸이다 그러면 다들 부럽게 생각해서 야 너 집에 놀러 가자 뭐 이렇게 하는데 제 아버지는 국회의원이고 정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걔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한다 그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초간부 때부터 현대건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사장이 되셨는데 왜 그걸 하시고 정치를 하십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국민들 학생들이 다 정치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하시냐? 나는 요거로 요새 정치 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빠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바로 잡아야 할 거 아니냐. 누구 기원이 200명이나 300명이 있더라도 누구 한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원칙적으로 밀고 나가고 뭐 하고 이거 내가 호강하고 뭐 변선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계획하고 정치 이걸 좀 쇄신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니들 깜짝껏 선거운동을 해라. 그래서 그걸로서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 소리 안 건지 크로스 해가지고 그러니 이제 종로 이제 협의회를 종로 지구당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국민당. 사무실 빌리려고 다니도 국민당이라니까 잘 안 빌려줘요. 그래서 이화동 강 그 앞에 무슨 3층, 4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그거 얘기했더니 약간 뒷골목 정도 돼. 큰 길가가 별로. 거기 얻어가지고 있으니까 3월 24일이니까 3개월도 안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해만 하면 참 경제에서나 어디서나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그때는 사장된 지도 뭐 한 1, 2년밖에 안 됐고 동아일보에 뭐 크게 났기 때문에 동아일보나 보는 사람이나 보면 이게 현대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선거노를 이제 하는데 내가 정정 회장님이 좀 순수한다고 할까 뭐 이런 정치에 대한 첫 번에 나보고 돈은 나 얼마든지 줄 테니까 조직 강화를 잘하고 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현대에 있던 놈들, 날 잘 따르는 놈들을 데려와가지고 사무국장 시키고 조직국장, 뭐 선장국장, 뭐 국장 쭉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프랑카드 비용이니 무슨 비용이니 돈이 뭐 이게 전혀 예상 막혀 나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돈 조금 주시기라 했더니 이미 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비가 뭐 지불을 못 하겠다고 내 비서가 따라왔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사장까지 됐지만은 요즘 얘기했지만 나 일자할 적에 오파상들 못 들어오게 해서 만고의 역적 소리 듣고 사장 때 전부 수익해가고 입찰로 돌리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일체 업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차 한 잔 안 마시는 사람이니까 고맙고 오부터 애들 교육시키고 뭐 밥 먹고 하면 정치할 돈이 없어요. 그건 난감하더라고요. 이제 새벽 4시에 회장님 때 갔어요. 아침부터 웬일이야? 회장님 좀 지원 좀 더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돈 들어? 근데 회장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여성 회원들도 뭐 조직을 해서 몇백 명을 여성 회원들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뭐 만들고 근데 그 사람들 첫째는 적과 동지를 구별을 못하겠어요. 과거부터 그 지역에서 내가 정치 활동을 했다면 내 편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쌍판 나오니까 이게 이종찬이 뿌락진지 진짜 순수하게 날 서포트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비도 못 주고 뭐 못 주는데 회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치하는데 뭘 돈이야? 간판부터 쓰고 나와서 유시할 적에 말 잘하고 똑똑하면 되는 거지. 돈. 근데 이게 와이를 돈을 사는 게 아니라 모이려면 점심 사줘야지. 점심 그럼 교통비 안 주면 또 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주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돈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KCC 그 회장 정상경 회장이 나 좀 친했는데 고생한다고 그 양반이 좀 서포팅 해주고 근데 마침 회장이 만나고 나오는데 그 문간에서 정몽원 회장을 만났어요. 사장님 웬일이세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좀 자금 얘기를 했다가 야단맞고 가는 길을 하고 그러네. 그래요? 하더니 이 양반이 이제 좀 주선을 해서 좀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회장님이 좀 안 됐던지 정몽준 의원을 우리 당으로 보냈더라고요. 지구당. 거기 가서 보라고. 가서 저 한번 얘들한테 설명하고 그러니까 정몽준 회장이 이해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자금을 좀 조달해 주셨는데 그 중고나마 그 이제 공식적인 프랭카드 이제 지금 우하고 한 건 빼놓고 또 우리 이렇게 지하 그 한데 그 되게 이제 강당 같은 데 있어서 내가 무슨 이제 당원들 모아놓고 이제 하루에 한 시간씩 강의를 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주로 뭐 날 뽑아주시죠 이런 거보다는 한국 경제의 실상이 이렇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민당의 당 이념이 뭐다. 정당 그런 식으로 가면 그런 사람들도 점심 되면 점심 뭐 도시락 사야 되고 교통비도 1만 원씩 줘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당을 조직해서 부위원장 뭐 이런 사람이 만나고 그랬는데 이게 주 갈적에 이제 유세를 창신동에서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저쪽 효점하지 마요. 저쪽 그 두 번째 유세가 끝난 다음부터는 바람이 확 불었어요. 내한테 쪽으로. 근데 그 당시 종로서장이 조석봉이라는 님인데 총경이에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 자식이 이제 일요일날 북악산 등산을 갔는데 앞에 등산하는 사람들 몇 사람 이렇게 하는데 뭔데 종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얘기가 요번만 성공 말이야. 이종찬이 그 친구 4번인가 몇 번 찍어서 종로를 임원에게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요번에는 그 현대 사장이 똑똑하고 뭐 잘생기고 좋으니까 우리 그 사람 밀자고 이러더라. 이런 얘기를 이 자식이 들은 거예요. 그 뒤부터 이제 프레셔가 가는 거예요. 경찰 따라 붙여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가면은 본인이 뭐 이게 다 이제 지구당 위원장 부인이라고 아는데도 시비 걸고 원래 이제 어떻게 됐냐면 가정 방문은 못하게 돼 있고 오픈된 데 이게 상점에 들어가고 이제 뭐 오픈된 데만 가게 돼. 그러니까 나는 일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내 수행비서를 정몽준 의원 선거운동할 적에 앞에서 수행하던 걔를 나한테 파견시켰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중공업이 또 지금 걔가 상무가 전문가 뭐 하고 있어요. 근데 걔하고 이제 첫 번에 어디 나가냐면 새벽에 약수터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만 쫓아다니면서 얼굴 바짝 가봐야 볼 정도로 꼼꼼한데 가서 인사하고 내 국민당 누구라고 이름이 명함을 이렇게 들어주고 현대에서 사장님 국민당이죠. 그렇게 쭉 돌고 당에 와가지고 항상 아침밥 먹고 그 다음에는 어디 나가냐면 사람들 출근하는데 전차 버스 타는데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명함 들고 가면
별놈 다 있어요. 명함 주면 손으로 탁 치고 가는 놈이 있고, 뭐, 쳐다보지도 않고, 옷도 바꾸서 딱 집어 던지는 놈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알겠다 하고 집어 넣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두 번째 유세, 창신동은 원래가 거기가 이종차니까 창신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부인도 창신국민학교 나와서 동기입니다. 국민학교 동기. 근데 이종차가 정보부도 있고 했었잖아요. 이님이 이제 뭐, 주로 저걸, 나라를 이제 헛것으로 얘기하고. 나도 나중에는 뭐 재벌당이다 어쨌다 우리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좀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얘기가 다 나보고 재벌당이라고 항상 있는 놈인데 나는 한국의 최대 대기업에 외자를 제일 많이 들어오고 국가 경제를 이렇게 튼튼히 한 그 회사의 전문 경영인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월급쟁이라고 말. 내가 사원서부터 말하지 사장까지 올라갔으면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경력이 있고 경영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대한민국 최대 건설회사의 사장이 된 거 아니냐. 당시들 말이야 여기 후보 나온 사람들 말이지 권력 잡고 편안하게 떵떵거리고 말이야 요정에 가서 술 먹고 뭐 할 동안에 나는 10살에 나 섭씨 50돈 되면 나라에 가서 땀 흘리고 달러 벌어온 사람이라고 말해. 왜 내가 재벌이냐 말이야. 현대 그룹은 그리고 재벌이라는 말은 원래 경제 용어도 없고 그런 거 없는 거더만. 일본 애들이 그걸 재벌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서 우리나라가 무분별하게 재벌 하는데 그 재벌이 아니다 말이야. 기업 집단이면 기업 집단이지. 그리고 여기 국회의원 4번, 3번 된 사람이 종로에 한 게 뭐 있냐 말이야. 물론 국회의원이 국가를 대표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지역구는 어쨌든 그 선거 쪽에 지역 공약을 했을 때 지역 공약 한 게 뭐냐. 하여튼 나도 놀랐어요.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그러는데 이 뒷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창신동, 창신 1, 2, 3동, 숭인동, 숭인 2동, 무학동 저쪽 낙산 산 꼭대기 가면 골목에 우산을 필 수가 없어요. 좁아서. 그리고 한 집에 조그만 집인데 보통 2가구, 3가구 삽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내가 이제 브로셔 이거 나온 걸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여론조사 해보니까 받아본 사람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 보니까 집주인이 그걸 보고 시해주는 사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집 주소와 이름하고 그거를 구청에서 어떻게 빼내가지고서 이걸 보냈더니 그때 발송료가 한 번 발송하는데 3,100만 원이더래요. 그 당시 돈으로.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유인물 한번 들고 브러쉬 한번 돌리는데 찍는 비용도 있지만은 배송료가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박수 치고 뭐 하고 그러면 나보고 재벌당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 있는 사람은 중앙정부 당이라고 해야 할 거고 군인 출신은 군인당이라고 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올싸하고 박수 치고 뭐 이마트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서 이제 선거 바로 전날 이제 회장님이 날 지원을 하시겠다고 저기 창시동 꼭대기 여기 꼭대기 좀 공터 같은 데가 있어요. 7시에 거기 오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난 가서 이제 좀 전부터 뭐 짬바 입고 이제 근데 회장님이 종로관 내고 또 종로에서 48년 그 당시 48년 동안 사시고 그야말로 현대를 일으키신 창업자시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경호원 2만 데려갔었어요. 들고 오셨더라고 3시간이었어요. 그 이제 딱 와서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뭐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종찬이가 돈을 들여가지고 전라도에서 깡패 40명을 사가지고 봉고차를 타가지고 어떻게 내가 도착 어디 가면 어떤 절에 갔다 하면은 한 1, 2분 뒤에 하여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길도 막으려고 하고 나한테 뭐 이왕이 판된 거 뭐 전부 뒤집 깡패 뭐 나 때리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다투기도 하고 말이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쭉 와서 이제 뭐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님들이 와 몰려와서 우리를 푸시게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내면서 님들이 이정찬 하면서 돈 주고 산 놈들이죠. 학생들 비슷했는데 나는 회장님 다치실까봐 회장님 꼭 이제 발장 끼고 이렇게 앞에 가는데 그럼 회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정찬 하면은 안기부일까 이렇게 하라고 말이죠. 근데 그 당시 내 선거운동원의 3분의 2, 4분의 3은 여자였어요. 그 학교 그 어머니 회의 그 분들한테 내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인기가. 그분들 진짜 무료 그냥 뭐 그분들이 이제 딱 남자보다 딱 호의를 딱 하니까 여자들이 따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정찬 하려다 우리가 안기부 하나가 이제 시작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정찬 하면 이쪽에서 안기부 안기부 그게 창신 이동골목 이렇게 쭉 내려면 옛날 그 이화여대 부속병원 그 뒷골목이 그 길로 나오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아마 동대문 앞에까지 큰 길로 나오는 길인데. 근데 이제 모시고 갔더니 어떤 늙은이 하나가 딱 말이죠. 회장님한테 악수 이렇게 딱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 반가워서 악수 딱 하니까 손을 딱 안 놓고 아파트 반값으로 손님들랑 각서 쓰라고 막 이러는. 그때 이제 우리 공약이 아파트를 반값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공약을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저게 그 회장님 아이디어는 그게 조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 토지개발공사가 이제 주택공사하고 합병하기 전인데 이 토지개발공사가 땅 장사를 했다고요. 싼 땅 말이지. 산 같은 거 이렇게 평지판 만들어 놓고 땅값을 엄청 적게 올려서 받아서 거기서 집 지니까 그런 거를 그냥 원가로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반값으로 아파트 진다고 해요. 그런 논리가 있는데 아파트 반값을 지라고 뭐 지라고 각서하고 이런 놈도 있고 시비도 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거기서 한 꼭대에서 밑에까지 오는데 밀치고 서로 막 이러고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기부 하니까 이놈들 들어보니까 이정찬 하면 안기부하고 이정찬 안기부하니까 이놈들한테 딴 얘기를 하더니 그 당시부터는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정지영, 이내한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길가로 왔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저놈들은 말이야 돈 주고 산 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밀고 나면 저시들은 도망가게 돼 있다고 막 서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근데 큰 길가에 와서 회장님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회장님 이제 들어가시죠. 제가 수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점들 따라서 그 길 또 우리가 쫓아가자고 말했어. 그게 큰 길가에 와가지고 하는데 임들이 후다닥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선거 유세 공동 유세 하는 전에 뭐가 있었냐면 당 사무실로 그 항의 전화가 막 들어와요. 뭔가 했더니 이종찬이가 이종찬이의 그 정조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였어요. 뭐 무슨 당 아니 뭐야 그 사무실에서 그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해가지고 불교 신자 앞에 집에는 기독교 찬양하는 편지를 쓰고 기독교 신자들 집에는 불교 찬양하는 편지를 내 이름으로 정로주당 위원장 아무개 이렇게 발송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항의전에 올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하나를 딱 샘플을 가지고
그 마지막 유세장이 갈증에 내가 등단해서 그 얘기를 했죠. 이게 뭔지 아냐고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받은 불교 신자한테는 기독교 찬양하는 편지를 쓰고 기독교 신자한테는 불교 찬양하게 쓴 편지인데 내 이름을 내는 내가 조국에서 출마한 놈이 어떤 미치든 아니다며 그런 걸 쓰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진짜에 가졌냐고 누가 보낸 건지 말이지. 응? 아무리 정치가 더럽다 하지만 나 그래서 올라왔어. 이렇게까지 더러운 줄은 몰랐다. 응? 그런데 결국 이렇게 더러운 정치하고 더러운 짓 하는 사람을 뽑은 사람 누구냐? 당신들이다 말이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말이지. 그러니 이 차제에 이 종로를 쇄신해야 되고 마을로만 정치를 번지지 내가 뒷번호 갖다 유산 하나 필요 없고 아파트를 줬는데 아파트에 화장실도 없는 아파트예요. 공동변소가 썼는데 또 종로 3가 이쪽에 갔더니 한 미로가 이렇게 생겼는데 난 혼자는 못 들어가서 난 못 나오겠더라고 길을 몰라서 거기 변소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저 변소하는데 돈만 가서 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엄마 그래서 내가 관악 저 무학동 내가 재개발하겠다. 수민동 내가 재개발해서 따뜻한 도시만 되겠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역효과가 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왜냐면 재개발하려면 세입자들 다 나가야 되잖아. 시방 사는 사람들. 그러면 이게 집 가진 사람보다는 세우는 사람이 많은데 재개발 당장 갈 데도 없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근데 무학동 재개발 내가 하긴 했죠. 나중에 낙선됐어도. 그래서 회장님 이제 들어가시는 걸 보고 당사무실에 들어왔더니 밤 10시가 넘었는데 아주 파죽음이 돼가지고 그냥 죽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고 이렇게 보니까 표 분석을 해보니까 원래 종로 그러니까 뭐 광화문 뭐 효자동 이런 청운동 저기는 평창동 이렇게 종로 원래 종로에서는 내가 이정차에 이었고 원래 창신 1, 2, 3동 숭인동은 동대문구로 속하는 겁니다. 근데 민관 시기가 그 관리하기 나쁘고 그리고 창신 1, 2, 3동은 주민의 70%가 호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고 종로는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강남이 이제 신도시가 되니까 있는 사람들이 강남으로 이사를 하고 그냥 집 지키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만 종로에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평창동에 좋은 집들 들어오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때 민가시가 뭐 국회 부의장이가 뭐 하여튼 힘쓸 적에 그걸 종로로 편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신 1, 2, 3동, 숭인동, 무학동 이런 빈민촌에서는 내가 졌는데 그 진 이유가 투표 전날 이종찬이가 동네 사람들한테 뭐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냄비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가게로 오라고. 그러면 뭐 물건 사러 뭐 전부잖아요. 그럼 그 안에다 돈 5만 원씩 줘주고 우유통 속에다 돈 5만 원씩 해주고 깡패들 동원한 깡패 사시면 길 딱 막아가지고 한국경제 기자인가 그거 찍다가 막 깡패한테 그 카메라 뺏겨가지고 카메라가 짓눌리고 이렇게 당해가지고 돈을 그냥 싹 푼 건데 그때 뭐 풀은 돈이 뭐 270억인가 뭐 200억인가 풀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원 종로에서는 나가 이겼는데 그 변두리 그 편입된 데서는 졌어요. 그래서 2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전부 이제 회장님들 이제 뭐 어쨌든 절대 회장님이 대통령 떨어진 것을 그야말로 실패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실패한 건 국민이다 이렇게. 국민이 사람 보면 내가 실패한 거 아니다. 그때 이제 주간조선에 그런 기사가 난 그때 아마 그 무렵에 발간된 거 지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연재로 3주인가 연재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 타이틀이 동지들이라는 겁니다. 동지들. 거기 그걸 사서 보니까 내 얘기가 거기 한 페이지하고 한 칸인가?를 내 얘기를 썼어요. 가장 자기가 아깝게 생각하는 건 종로에서의 이사장이 낙선된 거다. 그런 요지인데 원인은 뭐 이런 거에 대한 제 얘기를 그렇게 화려해가지고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생 처음으로 가장 힘들고 더럽고 참 수모스럽고 한 것이 그 경험한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할 적에 회장님은 그래서 이제 내가 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장님한테 송구스러워서 제가 회장님한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편지를 쓰고 고향에 갔죠.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아버지 산소 가서 성묘하고 유성호텔에 가서 일체 편지만 비서실에 써놓고 그랬더니 그날부터 막 찾으시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뭐 없다고 하라고 모른다고 하라 했더니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정몽원 회장이 유성호텔로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께서 아유 어떻게 알고 전화했습니까? 아니 지금 회장님이 굉장히 찾으시니까 와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좋으니까 좀 빨리 올라오시라고. 그 양반은 그쪽에 여행에 좀 있어서 한 1년 동안 있었고 저 그때 형제간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겠다고 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회장님한테 갔죠. 그랬더니 회장님 날 딱 보시더니 아니 누가 떨어졌다고 내가 뭐라고 할까 봐서 뭐 그만둔다고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